법원 난입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건넨 김용현 전 장관과 그리고 아예 현장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켜보겠다는 이제 여당 의원들 얘기.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입니다. 먼저 2위부터 볼까요?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국회로 불렀다면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아예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었습니다.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서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형을 받아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그런 우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국민들 앞에 사죄 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소수 인원의 장소 접견 변경을 제안했지만 이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의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깊은 유감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동부구치소 오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 청문하려다가 불발이 됐고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 증인석 빈 자리가 보이죠? 김근식 교수님. 네. 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받고 있고 이제 구속 기소돼서 형사재판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국조특위까지 또 나와야 되냐 뭐 이런 비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특위라는 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 모습이 국정농단 사건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국정조사 특위가 굉장히 국민들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그 기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된 사건들이 막 불거지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내란 특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공소조개가 된 상태입니다.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조특위를 열어가지고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계속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질문을 하고 따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되지 않은 일부 관련된 증인들은 어제 2차,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1차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질 건 따졌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어떤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은 망신주기이고 정치적 공세일 거라고 뻔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 대통령 입장이나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렇죠.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또다시 특위에 나가서 진술한다는 것은 예. 거부할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카메라 대동하고 야당 국회의원 모아서 가서 정치 공세 벌이고 망신 주는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검의 효용성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굳이 상황인데 110억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씀하시는 내란 거예요? 특검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럼 12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기 대선이 있는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란 특검에서 계속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 민주당이 내란에 대해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계엄 이후에 지나친 독선적 행보 그다음에 지나친 다수당 행포를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최근 구치소 안의 생활 면면도 공개가 됐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뭐 이미 알려지기로도 3.67평 정도 규모 독거실에 수감이 돼 있다. 예. 방 안에는 TV와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1시간씩 운동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 뭐 적당히 뭐 어느 정도 적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도 매일 이뤄지고 있다. 또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머리 손질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한번 미리 만나봤을 때도 머리 손질도 구치소 밖에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저 김진욱 대변인 일정 부분 뭐 민주당 특히 조국혁신당인가요? 윤 대통령 특혜 논란을 한 2주 전쯤에 불거진 게 있는데 일단 한병도 의원의 얘기로는 대통령이 뭐 기존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수감 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 수감자들하고 다른 특혜성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기본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수감자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덜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독거실에서 있는 거는 당연히 윤석열 예.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1시간 정도의 운동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뭐 운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일주일에 2번씩 출정하지 않습니까? 그 출정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수감자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 화면을 보시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빈자리 내란 특위 현장 조사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지기로는 대신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게 한 30명 되나요?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자, 서울지법 안에는 대구 국민들이 인사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서부지법을 그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들을 애국투사로 누가요? 묘사를 했다고 하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씨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될 거랍니다. 서부지법을 폭도로 그 폭도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국민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은 또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저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여러 공방 없이 저런 분위기였고요. 이 영치금 입금 요 정확한 그래픽 만나보기 전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 제가 먼저 읽어보고 하는 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국 전사들 쌈짓돈 보내둔 계신다. 애국 국민들의 큰 감동과 감사를 표한다. 영치금을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에게 나누고자라고 한다면서 아까 나왔던 장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실제로 본인 영치금을 지난번 법원 난입 피의자들에게 줬어요. 얼마씩 준 건지 아직 안 알려졌죠? 예, 알려지진 않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 무모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고 예. 겨울에 만약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관에서 지급은 되지만 나머지 난방 관련된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들은 또 사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보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구속된 분들 중에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영치금을 주는 것 그 행동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내란 선동의 경우에 탄원서들을 많이 써줬고 비판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는 또 그대로 지나갔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가 진술이 바뀌자마자 뭐 또 영치금 보내기 운동이 또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하게 해석하면 그러면 바뀐 진술을 유지하라고 영치금 보낸 거라는 비판의 또 포인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국민들 시선이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나눠준 것 같고 저 부분을 부추긴다. 뭐 또 하라는 거냐. 예. 옹호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다만 예. 애국전사라는 표현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한 표현일 수가 있지만 예. 영치금까지 그 더불어서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몰인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 혹은 뭐 어찌 보면 구치소의 인권 부분이기 때문에 애국전사라는 표현이 뭐 다소 그들을 선동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영치금을 준 건 뭐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치금을 나눠주는 것, 뭐 지금처럼 날씨가 추우니까 당연히 구속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예. 분명히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뭐 애국 전사라고 칭하면서 뭐 영치금을 나누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첫 번째 영치금 감사한다 하면서 본인에게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저는 뭐 여기까지는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영치금을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60여 명의 애국 전사라고 서부지방법원에 그 난입했던 그 피의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리고 또 폭동을 벌였던 그런 모습들은 진영을 떠나서 절대로 인정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예. 엄하게 단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나 법치주의를 또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편을 들거나 또는 옹호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애국전사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야당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예. 내란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뭐 이제 본인이 받은 개인적인 돈도 그렇고 뭐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영치금을 주겠다. 이 부분 때문에 앞서 있었던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비판을 했어요.